안녕하십니까. 문재인 586 운동권 집단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범죄 집단입니다. 부정선거와 금융범죄를 태연하게 자행하는 조직화된 범죄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차기한 변호사님이 현재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와 이 JTBC 간의 태블릿 PC 관련된 소송에 이제 변희재 대표 측의 변호인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글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변희재 대표의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의 포렌식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2016년 대검 예규 805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조사에 관한 이제 예규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의 압수 및 봉인 해제 시에 반드시 이 피압수자 또는 제출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검찰은 그것이 최순실 것이라고 하므로 최순실 씨를 이제 입회시키든지 또는 JTBC 기자를 입회시켜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위 예규에 따르면 이미징을 떠서 그 이미징 자료를 이 통합수사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포렌식은 그 이미징 파일을 이 사본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위 수사관은 시스템에 이미징 파일을 등록시키지 않았다. 수사 검사의 지시란다. 그 검사 이름은 모른단다. 왜 등록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보안상 그렇게 했단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시스템에 등록해야 되는데 오히려 등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재판부는 두 눈 멀쩡히 뜨고 그냥 있습니다. 미국 재판부라면 이런 헛소리를 듣고 가만히 둘까? 자신에게 포렌직을 직접 구두로 지시하고 자신이 이미징을 뜨고 난 다음 태블릿을 직접 가져다 주고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출력한 내용과 이미징 파일을 외장 하드에 이제 담아 가져다 주고 그 이후 검사가 위치 정보에 대한 분석을 지시하여서 수일간에 걸쳐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검사에게 구두로 보고를 했는데 그 검사가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이 수사관은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부는 이런 진술을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이나 사법부 판사나 법치나 듀 프로세스, 적절한 과정, 이제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겠다. 바로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PD 수첩에서 고대 박유선 교수가 나와서 이제 이 21대 총선에 대한 통계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뭐 인천, 경기, 서울에서 63대 36으로 이제 사전 투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이제 PD 수첩에 PD가 했습니다. 수도권의 표심이 비슷하니까 사전 선거에서 그렇게 나왔겠지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사전과 당일이 왜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통계학자입니다. 통계학적인 의미에서 이 답변을 하기 쉬운 것만 답변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답변하기 불가능한 것, 즉 사전과 당일의 표심의 차이에 대해서는 답변 자체를 아예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영리하고 교활한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마치고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뭐 나름 좋은 주립대학입니다. 이 사람은 통계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피해가고 통계학적으로 답변하기 쉬운 것은 답을 하고 이런 교활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정체를 한번 봅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선관위랑 연관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저께 김진태 의원이 민경우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강원도의 사전투표 결과와 당일 투표 결과를 비교한 그래픽을 보고 화가 나서 민경우 의원의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도움이라도 아쉬운 처지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이제 힘을 돕는다면은 그것은 반가워할 일입니다만 그러나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이미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저 의혹에 대해서 수차례 떠들었는데 제대로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가움에 앞서서 솔직히 좀 한심스러운 게 저희 솔직한 기분입니다. 사실 오늘 방송의 진정한 목적은 지영희 교수님이 올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아까 앞에서 이제 잘 보셨겠지만 검찰 수사관 그리고 윤미향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경찰 그리고 사법부, 판사, 언론, 심지어 학계 모두가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586 운동권 집단이 똘똘 뭉쳐서 거짓과 속임수로 국민을 기만하고
부정선거라는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이 자신들의 정권과 이 기득권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영애 교수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조적 악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게 한국의 문제다. 탄핵에서 둘로 갈라져 비틀거리던 우파가 4.15 부정선거 문제로 다시 갈라져 완전히 누더기가 되었다. 그 밑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하나는 이 두 사건을 전략적 기술적 선택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원칙과 실존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전략적 그리고 기술적 선택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는 아직 국회와 사법부, 언론 등의 제도와 선거 절차의 합리성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현 좌파 집권 세력과 대화, 협상 그리고 장내 투쟁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이 순진한 시각을 대표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빨리 탄핵을 묻고 그 강을 건너 반문연대를 형성하고 4.15 선거에서 이겨야 망가진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 최근까지 황교안 유의 목소리였다. 그는 자기 신념대로 탄핵을 파묻고 이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결과를 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우파가 질 선거였다. 그러니 바보처럼 좌파만 이롭게 하는 부정선거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전열을 정비하여서 민주당의 독조하에 있는 각종 비민주적인 입법을 막고 나아가 개헌 저지 및 다음 대선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정규재류의 목소리다. 이 두 사람류가 보지 못하는 게 있다. 박근혜 탄핵은 그 이후 한국 사회의 합리성을 무너뜨릴 원인이 아니었다. 이미 무너진 합리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를 속속들이 파고든 이 폭력성이 이 표면으로 드러난 결과였을 뿐이다. 4.15 선거는 논란과 의혹을 어서 털어내고 해결책을 찾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계기가 아닙니다. 그 넘어갈 다음 단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초가 바로 4.15 선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사건들은 이후 기술적, 전술적 선택을 바꿈으로써 사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구조적인 악의 발현이었을 뿐이다. 우파에게 탄핵과 4.15 선거 조작의 문제는 독약을 물에 타서 마실 것인가, 가루로 마실 것인가, 그런 기술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먹을 것인가 아닌가의 실존적인 문제다. 독약을 먹고 쓰러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살아남아도 기어갈 수밖에 없다. 탄핵을 묻은 이후 주류 우파가 피를 토하며 기어온 길을 생각해봐라. 이제 4.15 조작 선거를 묻어서 나머지 독약을 마시고 몇 발짝 더 갈 것이라고 보는가. 아직도 많은 우파 정치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탄핵을 선동하고 선거를 조작해내는 이 구조적인 악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가 단순히 전술적 선택을 잘못해서 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눈에는 증거를 수만 번 다시 보아도 이번 선거 과정과 결과가 있을 수 있는 확률 혹은 단순히 관리 부실 이런 문제로 보일 것이다. 미래에 걸고 있는 헛된 희망과 가능성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서 이 체계적인 조작의 큰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4.15 부정선거를 이 원칙의 문제로서 직면하는 정직함과 용기 그리고 판단력이 없으면 4.15 이후의 삶은 없다.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우파 야당은 국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입니다. 사법 절차에 아무리 호소해도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음 선거를 준비해도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파만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좌파 정권이 부정선거라는 칼로 스스로의 눈을 도려내도록 방조함으로써 우파와 좌파 나아가 나라 전체가 주저앉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영희 교수님의 글입니다. 제가 따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파가 망했다는 개새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파가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25 이후 절대적인 빈곤에서 2015년도 4월에
한국 수출은 세계 6위로 도약했습니다.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서구 문명의 주축국 중에 하나인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전 세계 수출액의 비교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단지 사이즈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이런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절대 빈곤에서 65년 만에 저 위치에 도달하게 만든 것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입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전 세계 유수한 투자은행과 경제 관련 언론들은 극찬을 했습니다. 내용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장기 성장을 위한 적절한 추진 체계이다. 내수 수출 간 균형을 지향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한국 경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잠재 성장 목표치를 4%까지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었다. 아시아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개혁 패키지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꾸준한 경제 성장 속에서도 서민들의 삶은 결코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니계수 추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양극화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보수 세력은 경제 성장과 복지 수준의 향상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기적 같은 일들을 세계적으로 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바로 그런 집단입니다. 남경필 보수는 달라져야 한다. 언어 습관부터 고쳐라. 이런 건방진 이야기를 하는 남경필은 젊은 년이랑 바람이 나서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딴 년이랑 살림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통적 보수의 가치만으로 무기력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 이미지는 몹시 부정적이다. 보수 세력조차 한나라당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를 비판한 자는 정두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로 생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갑재, 정규재, 류석춘, 김대호, 이현주 이런 자들이 모여서 총선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보수가 이제는 진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보수는 미개했다. 그러니 이제 진화를 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보수 인식을 바꿔라. 유승민, 망해가는 보수 바꾸고 싶어 미치겠다. 정병국, 이승만, 박정희 사진 떼라. 사전투표 조작설에 두동강난 보수 유튜버. 그리고 이병태 교수, 지금까지 보수는 미개한 쓰레기였으니 나의 가르침을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재, 보수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폐기되었다. 이제 쓰레기 처리장에서 소각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망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이 마음속에 깔려있는 욕심은 이겁니다. 이 보수 세력을 자기가 장악하고 싶다. 그래서 이 보수 세력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제 새로운 오피니언 리더로 이제 나서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보수 세력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청중에서 이병태 교수님, 정규재 주필님 이러면서 박수치고 이런 자들을 이제 그들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우파 세력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다수의 보수 우파 세력은 진실과 원칙을 되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수 세력은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집단이 영속할 수 있도록 이제 두 어깨로 떠받치고 있는 바로 그런 집단입니다.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사라진 적도 없고 망한 적도 없고 폐기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세력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미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 꼴이 났을 겁니다. 진실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하는 곳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탄핵하고 이제 부정선거입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넘겨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